지금은 영악한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뜨거운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게 심장이 뜨거워지면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태화 샘솟는집 김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과 비대면으로 정신장애인을 지원한 실천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시설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주면 다시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화 지지 서비스 유지로 지원을 하다가 점점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천 과정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했느냐와 온라인으로 지원한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태화 샘솟는집에 대한 설명을 해야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태화 샘솟는집은 클럽하우스 모델로 운영되는 정신재활시설입니다. 클럽하우스 모델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부서 중심의 일 중심의 일가와 직원과 회원, 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관계를 매개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대면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고 대면하지 못한다는 상황에 처음에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대면으로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챕터 1은 온라인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온라인 공동체로의 전환하기 전에 몇 가지 문제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물리적 공동체의 단절로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축소된 활동을 봉헌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샘솟는 출근을 하지 않으니 사회 활동이 제한되어 일상이 무너지고 역할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의 할 거리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일상과 활동 저하로 체중 증가, 식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의 회복과 건강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취업장은 계속 유지가 되었지만 샘솟는 집에서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났고 이에 비대면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하고 백신 접종, 예약 등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온택트 시대로부터 소외된다는 문제와 개별 회원들이 오랜 고립으로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기 사용, 개별 회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공동체 환경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첫 번째로 모든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및 데이터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휴대폰, 컴퓨터 보유 여부와 휴대폰 기종 및 요금제, 월 평균 요금과 코로나19 전후 휴대폰 월 사용료 변화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단계입니다. 1단계 조사의 결과 기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고연령, 자립회원, 주거시설 거주회원이 대부분이었으며 기기가 없는 사람보다는 데이터 수신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데이터 사용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실행 단계에서는 기기가 없는 경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렌탈해서 대여했고 나중에는 프로포절 지원금으로 태블릿 PC를 구입하여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가 문제였는데 와이파이 도시락을 구입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교육 단계인데 회원과 직접 대면하여 기기를 전달하고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주의사항이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제 이거 영상을 한번 선생님이 켜보셔요. 킬 때 맨 처음에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거 펴야죠. 네, 그거를 연결하시고 이제 이거 화면을 이제 어떻게 열까요? 네, 터치해서 열고 우리 이제 리모트 미팅을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코드 번호 위에 거 아래 거. 밑에 있는 거 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거 입력하려면 어떡하지? 얘를 숫자가 안 돼요. 가볍게 터치. 사라졌다. 밑에 거요? 네, 밑에 거. 56848로. 네, 이렇게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해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모임 참여자가 증가하였고 실시간 참여 프로그램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기기가 없거나 데이터 사용이 어려워 PC방에서 해결했던 일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기기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회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정보 취득이나 여가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단계별 내용 정리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대면 부서 활동과 라이브 전체 회의, 그리고 샘솟는집 유튜브 채널인 샘튜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클럽하우스의 중심축인 대면 부서 활동을 네이버 밴드와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비대면 부서 활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집에만 있으니 일상이 무너지고 무기력감이 생기면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활동들을 온라인에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오전 오후 부서회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저희는 줌과 리모트 미팅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회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리모트 미팅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오전과 오후에 부서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리모트 미팅에서 부서회의방을 만들고 네이버 밴드 부서 채팅방에 리모트 미팅 접속 코드를 올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모트 미팅 사용에 대한 설명을 부서 채팅방에 올렸고 그래도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회원은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출석 확인, 생활 나눔, 부서 업무 나눔,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으로 진행을 하였고 부서 업무는 밴드 채팅방을 통해 계속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은 부서 업무를 어떻게 집에서 하실까? 그래서 다양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밴드의 댓글 달기, 유튜브의 댓글 달기, 그다음에 미션 인증샷 올리기, 그다음에 정보 검색하기 등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부서 업무들을 좀 개발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창호 선생님 들어오셨고, 김한우 씨 들어오셨고, 변태만 선생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유석호 씨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최인영 씨도 들어오실 건데. 와, 최인영 씨 최진영 씨 들어오셨다. 오셨다. 네, 리모트 미팅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리모트 미팅 하는 실제 화면 창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밴드를 통한 온라인 공동체 구축입니다. 네이버 밴드에 태화 샘솟는집 밴드를 비공개로 개설하고 직원과 회원을 초대하여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공지창에는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할 정보와 소식, 그리고 오늘의 미션 등을 공지하였고 채팅방에는 각 부서별, 모임별 방을 구분했습니다. 밴드 사용 에티켓을 정해서 공지하였는데 사용시간은 샘솟는집 오픈 시간인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정했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개인적인 내용은 전체 공지창에 올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시간 이외에나 부적절한 내용을 올리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계속적인 공지와 개별적인 지원으로 금방 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샘솟는집 밴드의 전체 공지창입니다. 이건 부서별 채팅방인데 초대된 직원과 부서 회원이 입장하도록 했고 모임별 방은 희망자는 누구나 입장 가능하도록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각 방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부서 활동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또 안부도 묻는 그런 공동체 내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일 제작해서 부서실 게시판에 부착한 일일 소식 및 공지를 제작해서 밴드에 올려서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전체 회의에 대한 소개입니다. 클럽하우스 모델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 회의를 통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회원이 접속하여 의사소통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구가 필요해서 네이버 밴드의 라이브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밴드 라이브 전체 회의는 주 1회 금요일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생방송이 되고 초대된 기관 내부 구성원에게만 공개되며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브 회의 중에 채팅방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직원과 회원이 소통하며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언제 샘솟는집을 오픈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현재도 밴드 라이브를 통해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전체 회의 후에는 녹화된 회의를 밴드에 게시해서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에게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1년 정도 서비스를 실행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비대면 서비스에 참여를 했는지 저희도 궁금해서 2021년 10월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등록 회원은 172명이고 직원 수는 28명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리모트 미팅에 참여한 직원과 회원의 수는 199명이었는데 직원이 28명이니 대부분의 회원들은 리모트 미팅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명이 참여를 했고 이때는 샘집을 부분 오픈했기에 오프라인으로도 52명의 회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는 총 270명이 가입되었고 한 달 동안 참여한 멤버는 204명이고 일평균 접속 멤버는 144명입니다. 게시글 작성일 평균은 6개이고 댓글은 일평균 26개이며 댓글 작성 멤버의 일평균은 15명입니다. 라이브 전체 회의에서는 평균 35명이 참여를 했고 후에 20명 정도 녹화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 샘솟는집의 정철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활동은 샘솟는집의 유튜브 채널인 샘튜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샘솟는집은 2013년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회원들의 욕구도 반영하여 샘BS라는 방송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샘BS에서는 방송 제작 욕구와 재능을 가진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한 후 다양한 음성,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왔고 2019년부터는 샘튜브 채널을 만들어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샘BS에서 제작했던 인식 개선 영상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 샘솟는집 사업 및 일상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주로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휴관을 하게 되고 회원들이 예전과 같이 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콘텐츠의 종류와 활용법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샘솟는집의 소식이나 회원들의 안부를 전달하는 등 사람들 간의 연결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건강, 요리, 주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추가되었습니다. 회원들에게 친숙한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여 단절되거나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일상을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유튜브 활용법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 샘솟는집이 휴관을 하게 되었을 때 샘튜브를 활용하여 회원들의 일상을 공유한 영상인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샘집이 휴관되었는데 회원 전부 회원분들 어떻게 지내실까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회원전부 홍소영 씨가 소식을 보내왔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돈가스집이고요.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맛은 어떤가요?
정말 맛있습니다. 유품입니다. 아하, 하늘샘 회원분들과 홍서영 씨가 남산 돈가스도 드시고 봄바람을 느끼고 오셨군요. 네, 그렇네요. 정지윤 씨도 소식을 알려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태아샘 솟는지 회원전부 정지윤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쑥쑥 잘 먹고 잘 있습니다. 이번 시기 지나고 만나요. 바이바이. 정지훈 씨가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봄꽃 같으시네요. 근데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 소식은 끝인가요? 아니요, 또 최승훈 씨가 우리 샘 솟는 집 회원 직원분들한테 응원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회원지원부 최승훈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겨냅시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녕히 계세요. 와, 분들 얼굴들이 참 좋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다음은 이제 온라인으로 집콕 활동 공유하기입니다. 진행하게 된 배경은 화상회의나 밴드로 비대면 접촉 지점을 확대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 할 일이 없고 무료하다는 의견이 있어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회원간의 이야깃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촉진하고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원할 물품에 대해 수시로 아이디어 회의를 했고 수준이나 방법, 흥미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밴드에 물품을 공지해서 댓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 신청받은 물품은 가정 방문 시 또는 회원의 내소 시에 주 1회 정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미 활동을 완성하면 밴드의 완성물을 인증하여 댓글로 서로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원 물품의 목록을 보면 한때 핫했던 콩나물 재배 키트, 3D 입체 퍼즐, 목도리 뜨기 세트, 컬러링 북 세트, 캘리그라피 연습 세트, 종이 크래프트, 프라모델 조립 등이 있었습니다. 화분도 나눠줘서 토마토나 고추 등이 열리면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밴드에 퍼즐과 목도리 뜨기 신청을 공지한 내용입니다. 콩나물 키트를 공지한 내용이고요. 이건 스킬 자수를 완성한 회원이 밴드에 인증샷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을 밴드에 올려서 서로 격려도 하고 공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챕터 2에서는 온라인에서 꽃 피우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랜선 건강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랜선 건강클럽이 생겨난 배경은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운동량이 줄어서 체중이 증가되는 문제가 생겨났죠. 처음에는 회원들이 집에서 따라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 밴드에 회원들이 하기 쉬운 운동 영상을 올려주거나 직접 제작을 해서 올려서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휴관이 이제 계속되면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건강 프로그램인 랜선 건강클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밴드에 공지를 하고 참여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2명의 직원이 참여해서 1명은 운동하는 동작을 시범으로 보여주었고, 운동에 집중하면 회원들의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 없어서 다른 1명의 직원은 리모트 미팅의 화면을 보면서 회원들의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빔 프로젝트와 대형 스크린의 큰 화면을 통해 리모트 미팅을 보면서 회원들의 동작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에 제작한 스쿼트 챌린지 영상입니다. 휴관 초기에 집에 있는 회원과 직원들에게 스쿼트를 실행하라는 미션을 주고 촬영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랜선 건강 클럽의 이제 결과나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한 겁니다. 안민옥 씨도 잘하시던데 중간중간에 좀 밴드 푸시던데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따라할 수 있는 만큼까지 대신 좀 힘들게 따라하셔야 돼요. 어깨를 내리시고 이렇게 지금 솟아 있거든요. 내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네, 좋아요. 유튜브 영상에 있는 것 좀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운동 했으면 것 같아요. 오, 어떤 운동이요? 이거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체지방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우와. 얘는 30에서 20대로 넘어갔어요. 진짜요? 와. 운동보다는 식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식단. 식단을 좀 하고, 우선 운동도 얘기를 꾸준히 쓰면 좋더라고요. 랜선 건강클럽을 한번 정리하면은 1단계에서는 홍보 및 참여자를 모집했고 2단계에서는 요가 매트, 폼롤러, 세라밴드, 건강 노트로 구성된 건강 키트를 나눠줬습니다. 3단계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참가 방법과 진행 방법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실행 단계에서는 월요 모임을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어려움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라이브 운동을 하였고 금요일 오전에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해서 집에서 따라하고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강 노트를 나눠주고 식사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원하는 경우 주 1회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회원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 변화를 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샘소는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취업 지원 영역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직원들이 취업장에 방문하고 취업회원과 고용주를 만나 대면 지원을 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이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 지원에 공백을 둘 수는 없었기에 화상 미팅이나 샘튜브를 활용한 교육, 유선 면담 등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취업을 준비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취업 준비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샘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샘솟는집의 취업 종류에 의해 샘솟는집의 취업 지원에 대해 이해하기, 취업에 임하는 태도 배우기. 샘솟는집 취업 준비 교육 이해하기. 1. 일시 취업,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형태입니다. 기간은 보통 하루에서 길게는 2주까지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위치한 일반적인 사업장에 취업합니다. 다양한 일시 취업은 회원들에게 취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회원들을 위해 면접 지원과 이력서 작성,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취업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취업회원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 소식과 안부를 전할 수 없게 된 취업회원들을 위해서는 취업회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진행하는 취업회원 라디오 콘텐츠를 제작하여 샘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취업 유지를 위해 진행해왔던 취업장 방문은 90% 이상을 유선 면담으로 대체하였고 고용주와의 소통도 전화로 진행하였습니다. 취업회원 모임은 방역수칙에 따라 3, 4명의 소집단이 만나는 오프라인 모임과 화상회의를 이용하는 온라인 모임으로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 중 샘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샘대는 청년 정신장애인들이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샘대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샘대는 그동안 대학과 동일하게 입학식부터 교육 수강, 시험, 과제, MT 등을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다른 교육기관들에서 그러했듯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에도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3월부터 개강을 하는 일정이었으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학사 일정을 줄이고 전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공지나 일정 공유 등을 해왔지만 온라인 개강을 하면서부터는 수강 신청이나 기타 샘대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을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의 자체도 리모트 미팅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비대면 수업을 위한 여러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샘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매번 기본적으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사양이 좋지 않아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교육용 노트북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교육은 했지만 막상 수업 시작 전에 접속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접속이 끊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면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온라인 수업 시 지켜야 하는 에티켓에 대한 교육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강사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게 되었고 현재는 원활하게 샘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샘대 활동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비대면 사회에 필요한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자칫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월별 면담에 대한 소개입니다. 샘솟는 집에서는 월별 기록이라고 해서 월 1회씩 담당 직원과 면담을 하면서 연간 활동 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원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월별 면담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리모트 미팅에 많이 익숙해져서 직원과 1대1로 리모트 미팅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혹 리모트 미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유선으로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화상으로 월별 면담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문화부인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회의와 월별 만남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기존의 문화여가 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관계를 재건하고 취미 활동을 공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휴가 이전에 진행하던 문화여가 모임을 리모트 미팅,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구성하였고 먼저 기존에 참여했던 회원에게 공지하고 동시에 신규 참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밴드나 부서 회의 시 안내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들을 밴드 내 해당 모임의 채팅방에 초대하였고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리모트 미팅으로 만나서 일주일간의 안부를 나누고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후에는 글 쓰는 모임인데 주 1회 리모트 미팅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제를 정해서 회원들이 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밴드 문후의 채팅방에 작성한 글을 올리도록 해서 문후에 참여 회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글을 취합해서 밴드 전체 채팅방에 업로드해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도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후의 밴드 채팅방과 전체 공지에 올린 글입니다. 파랑새 합창단은 노래하는 모임이었는데 이것도 먼저 밴드 채팅방에 오늘의 노래라는 주제로 매일 회원이 추천한 곡을 듣고 감상하고 느낌을 나누었고 주 1회 리모트 미팅을 통해 만나서 함께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도 밴드 전체 공지에 파랑새 합창단을 공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랜선 음악회 형태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함께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저희 샘솟는 집 직원, 회원, 실습생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밴드도 만들어서 공연도 올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태화 샘솟는 집에서 비대면으로 지원한 실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제 및 재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샘솟는 집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랑 지원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였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대안으로는 최선의 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성의 유지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많은 사회 활동이 비대면과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신장애인도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이 용이해지면 더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2년 정도 저희가 노력하고 회원들도 필요성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비대면 서비스와 지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비대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전체 등록 회원 중에서 10% 미만이었습니다. 현재는 대면 서비스도 같이 진행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10% 미만이라고 해도 지원이 정말 필요한 회원들이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 된다면 대안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만 했던 비대면 서비스의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닥치게 되어서 절박한 필요에 의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회원들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참여하고 안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 양방향의 서비스와 지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